멈추지 마. 지금 네 안에서 일어난 일은 우연이 아니고 네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채 품고 있던 갈망과 연결되어 있다. 네가 오래전부터 느껴온 빈자리와 막힌 길과 설명되지 않는 침묵은 오늘 이 메시지 안에서 한 줄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다. 네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했는지, 왜 몇 번이나 손이 닿을 듯 하다가 다시 멀어졌는지, 왜 마음은 이미 알고 있는데 환경은 아직 따라오지 않는지, 나는 지금 그것을 너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싶다. 이 말은 네가 듣기 위해 남겨진 말이고 너는 끝까지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네가 부정당했던 풍성함이 어떻게 다시 너에게 도착하는지 그 흐름이 지금부터 드러나기 때문이다. 너는 이미 여러 번 같은 공기를 마셨지만 같은 평안을 느끼지 못했다. 방은 그대로인데 네 안의 무게가 달라졌고 익숙한 말들이 더는 예전처럼 너를 붙들지 못한다. 그것이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것은 네가 무언가를 지나고 있다는 표시다. 네가 아직 설명하지 못해도 그 흔들림은 네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네가 더 이상 거짓된 좁음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순간부터 너는 그냥 위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네 삶에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징조들을 읽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너는 끝내 그 징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듣게 될 것이다. 내 하루는 아주 평범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몸은 이미 먼저 반응하고 있었다. 새벽에 눈이 떠졌는데도 마음이 쉬지 않았고 침대 옆에 휴대폰 화면은 켜지지 않았는데도 손끝은 몇 번이나 멈췄다. 네 어깨는 저녁이 되기도 전에 내려앉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숨은 얕아졌다. 세수대 앞에 서 있을 때도 차 안에 앉아 문을 열기 전에도 네 안에서는 누군가 계속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다. 왜 이건 아직도 내 것이 아닌 것 같지? 그런 순간에 네가 느낀 무게는 상상이 아니라 몸의 언어다.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분들은 다쳤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목이 조여오는 느낌이었고 가슴이 좁아지는 느낌이었고 익숙한 방 안에서조차 자리를 찾지 못하는 느낌이었다. 네가 웃으며 넘기려 해도 몸은 진실을 먼저 말한다. 네 영혼은 이미 어떤 분위기를 알아차렸고 네 몸은 그 분위기에 더는 순순히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네가 피곤한 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다. 너는 오래된 공기 속에서 오래 버텨왔다. 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싱크대에 컵을 헹구거나 샤워기 아래 서서 말없는 기도를 올릴 때 그 고요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고요는 네 안에서 뭔가가 정렬되고 있다는 증거였다. 누군가가 너를 지나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실제로는 네가 더 이상 아무 말이나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네가 경험한 이 흐름은 흩어진 조각이 아니라 하나의 신호다. 나는 그것을 단순한 감정의 파도라고 부르지 않겠다. 그것은 네가 아직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보호와 준비와 구별이 함께 엮여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어떤 문은 닫혔고, 어떤 대답은 늦어졌고,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모든 것이 무의미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느림 속에서 네 안의 진짜 갈망이 더 선명해졌고, 네가 무엇을 견딜 수 있는지와 무엇을 더는 견딜 수 없는지가 드러났다. 네가 생각했던 거절, 이 사실은 분리였을 수 있고, 네가 생각했던 침묵, 이 사실은 보존이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내게 달콤한 말만 건네지 않는다. 대신 나는 네가 알아야 할 것을 말한다. 네가 부정당했다고 느낀 그 자리에서 이미 풍성함의 방향은 바뀌고 있었다. 그 풍성함은 소리치며 들어오지 않는다. 그것은 네가 밤에 잠들지 못한 채 생각하던 바로 그 지점에서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돌아온다. 끝까지 가면 네가 보게 될 것은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니다. 네 삶에서 반복되던 막힘의 패턴이 어떤 자리에서 풀리고 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진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아는 순간 네 마음은 더는 같은 방식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네가 서 있는 하루는 별것 없어 보일 수 있다. 식탁 위의 접시, 반쯤, 식은 커피,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가족의 발걸음, 읽지 않은 메시지 하나가 그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런데 네 안에서는 이미 사소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네가 전에는 자연스럽게 봤던 말들이 이제는 낯설고,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참던 분위기가 이제는 몸을 조이는 이유가 있다. 네가 갑자기 민감해진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이 더 이상 무딘 상태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네가 예민해졌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네가 더 정확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느끼는 그 불편함은 약함이 아니라 분별의 시작일 수 있다. 네가 침묵 속에서 혼자 서 있을 때 네 안에는 이미 이건 예전과 다르다는 문장이 떠오른다. 너는 그 문장을 밀어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네 현실과 너무 잘 맞기 때문이다. 네가 듣는 모든 소리가 선명해질수록 네 안의 본능은 더 분명히 말한다. 이건 그냥 버티는 시간이 아니다. 이건 바뀌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네가 느끼는 이 낯설음을 무시하지 마라. 그 낯설음은 네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네가 다시 읽히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네가 그 신호를 제대로 읽기 시작하면 다음 문이 어디로 열리는지 보게 된다. 이제 네 안에 이런 느낌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 888을 적어라. 그 숫자를 적는 행동은 네가 이 메시지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작은 확인이다. 888은 넘침의 표시이고 조용한 응답의 표식이다. 적고 나서 다시 내게 돌아와라. 네가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표면 아래에서 움직이던 의미가 더 깊게 드러난다. 그러면 네 안의 오래된 혼란이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도 함께 보이기 시작한다. 네가 지금 겪는 것은 외부의 사건만이 아니다. 더 깊은 곳에서는 네가 스스로를 어떻게 다뤄왔는지가 드러나고 있다. 너는 오래전부터 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작아지는 법을 배웠을 수 있다. 혹은 설명을 너무 많이 해야 안전하다고 믿도록 길들여졌을 수 있다. 그래서 네 진짜 마음이 움직이기 전에 늘 다른 사람의 반응을 먼저 읽어왔을 것이다. 그 습관은 처음에는 너를 지켜준 적이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습관이 너를 가두고 있다. 네가 조용해진 것이 단순히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어쩌면 네가 너무 오래 살아남는 방식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이다. 회의실이든 가족 식탁이든 일터의 짧은 대화든 네 몸은 언제나 먼저 분위기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 점검은 지혜의 흉내를 내는 두려움과 섞이기 쉽다. 그러나 두려움이 지혜희처럼 말해도 네 영혼은 결국 그 차이를 안다. 네가 지금 느끼는 막힘은 실패가 아니라 오래된 역할이 더는 너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신호다. 네가 그 사실을 인정할수록 네 삶은 더 이상 남의 속도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때부터 네가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람들의 허락이 아니라 이미 네 안에서 확인된 진실이다. 이제 네가 무엇을 놓고 있었는지 더 분명히 보게 된다. 다음으로 네가 보게 되는 것은 그 오래된 패턴이 어떻게 네 삶의 언어가 되었는지다. 너는 어느 순간부터 평안을 안전과 혼동하는 법을 배웠을 수 있다. 갈등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했고, 침묵이 길면 바람직하다고 여겼고,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네 본래의 목소리를 아주 천천히 지워왔다. 네가 한 번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는 더 정직하게 보아야 한다. 그것은 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네가 너무 일찍부터 책임을 떠안았기 때문일 수 있다. 네가 누군가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고를 때 네 몸은 늘 먼저 긴장했다. 복부는 조여왔고 손은 약간 식었고 목은 말하고 싶은 것을 삼켰다. 그런 순간마다 네 안의 한 구석은 속삭였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 질문은 반항이 아니다. 그 질문은 네가 이제 더는 옛 방식으로만 살 수 없다는 증거다. 오래된 패턴은 네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네 자신을 지워가는 방식으로 굳어졌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패턴이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 네가 무엇을 위해 침묵했는지가 아니라 그 침묵이 누구를 위해 유지되어 왔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 네가 그 뿌리를 보기 시작하면 죄책감은 더는 내 주인이 아니다. 그리고 네가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너를 줄여왔는지 알게 되는 순간 다음 장면은 더 이상 막연하지 않다. 네가 누구의 시선에서 벗어나야 하는지도 함께 드러난다. 너를 지치게 한 것은 단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남긴 공기였을 수 있다. 네가 들어가는 방마다 설명이 필요한 느낌. 네가 마주하는 대화마다 네가 먼저 양보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따라왔을 수 있다. 어떤 환경은 너의 조용함을 존중하지 않고 어떤 관계는 내 평안을 오해한다. 그래서 네가 점점 더 말을 아끼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말을 아끼는 것과 사라지는 것은 다르다. 너는 사라질 사람이 아니다. 네 몸은 이미 그 차이를 알고 있다. 네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어깨가 올라가고 숨이 얕아지면 그것은 그 자리가 네 안의 진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신호다. 반대로 네 안이 느슨해지고 시선이 편안해지면 거기에는 너를 왜곡하지 않는 질서가 있다. 네가 지금 겪는 긴장은 그런 분별을 가르친다. 누군가는 내 조용함을 무관심으로 읽을지 모르지만 너는 더 깊은 것을 배우고 있다. 네가 모든 사람의 기분을 관리하려 했던 방식은 이제 너를 살리지 못한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내게는 해방의 시작이다. 네가 너를 숨기지 않고도 머물 수 있는 자리가 무엇인지 그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네가 느끼는 피로는 무의미한 소모가 아니다. 그것은 오래된 환경이 더는 너를 다 담을 수 없다는 증거다. 다음 장면에서는 그 환경이 어떻게 너를 지치게 했는지 그 의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너를 흐리게 만든 전략은 단순했다. 네가 방향을 보기 시작할 때마다 더 급한 일이 나타났다. 네가 기도하려 할 때마다 사소한 알림이 울렸고 네가 멈추려 할 때마다 설명해야 할 상황이 새로 생겼다. 그렇게 해서 내 주인은 끊기고 내 내면은 계속 산만해졌다. 산만함은 늘 큰 사건처럼 오지 않는다. 그것은 작고 정당해 보이는 이유들로 온다. 그리고 그 이유들은 내게 친절한 척한다. 하지만 네 몸은 알고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을 향해 가는 길에서 왜 그렇게 자주 마음이 새는지. 네가 지체된 것이 아니라 지체되게 만드는 소음이 계속 끼어들고 있었을 수 있다. 비교는 내 속도를 부끄럽게 만들고 죄책감은 내 결정을 흐리게 만들고 두려움은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너를 붙든다. 그것이 바로 네가 오래 버텨온 방식이다. 그러나 이제 그 전략은 너를 더는 설득하지 못한다. 네가 왜 자꾸 같은 곳에서 맴도는지 그 원인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네가 더 이상 작은 급함에
영혼을 팔지 않을 때 네 삶은 다시 중심을 찾는다. 그리고 그 중심은 서두름이 아니라 확인이다. 네가 지금부터 할 일은 더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인 것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 부정하지 않음이 다음 전환의 문이 된다. 너는 이제 협상하던 자리를 내려놓는다. 네가 더는 네 안에서 이미 드러난 것을 흥정하지 않는 순간이 온다. 그것은 극적인 결심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일어난다. 네가 어떤 문장을 더는 우연이라고 부르지 않을 때 네 안의 태도가 달라진다. 네가 아니, 이건 분명히 무언가를 말하고 있어 라고 속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오래된 안개는 조금 걷힌다. 네가 자꾸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받는 이유를 애써 덮지 않을 때 내 영혼은 더 이상 뒤로 밀리지 않는다. 책상 위에 놓인 메모, 창가에 오래 머문 시선, 대답하지 못한 메시지, 잠들기 전 떠오르는 이름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잡음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내게 무엇이 끝나고 있는지를 알리는 미세한 울림이었다. 네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은혜다. 그리고 그 은혜는 네가 이미 충분히 버텼다는 사실 위에 서 있다. 이 지점에서 네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더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인 증거를 존중하는 것이다. 네가 인정하는 만큼 네 안의 평화는 되돌아온다. 네가 부정하는 만큼 너는 다시 피곤해진다. 그러므로 이 전환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그리고 그 태도는 곧 너를 하나의 이미지 속으로 데려간다. 그 이미지 안에서 내 이야기는 더는 추상으로 남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하나의 우물 이야기다. 너는 마치 오래 덮여있던 우물처럼 보인다. 겉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래에는 여전히 물이 있다. 사람들은 네가 마른 줄 알았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덮여 있었을 뿐이다. 그 우물은 잊힌 것이 아니라 보호받고 있었다. 바람이 지나가도 모래가 쌓여도 깊은 곳의 물은 사라지지 않았다. 네가 최근에 느낀 정적은 그 깊이가 죽었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아무렇게나 퍼가지 못하도록 잠시 가려져 있던 것이다. 내 마음 한복판에도 그런 장소가 있다. 오래전에는 아무도 그 자리를 제대로 읽지 못했고 너도 거기까지 내려가 보지 못했다. 그래서 너는 자꾸 겉의 건조함만 보며 스스로를 판단했다. 하지만 우물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깊다. 네 삶도 마찬가지다. 네가 견딘 기다림은 아무 의미 없이 막힌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필요한 때를 기다리는 깊이였다. 오늘 네가 느끼는 답답함은 그 깊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물을 다시 끌어올릴 시점이 가까워졌다는 뜻일 수 있다. 네 안의 우물은 죽지 않았다. 다만 오래 덮여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덮임이 풀릴 때 그 소리는 조용하지만 분명하다.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네 안에 무엇이 보존되었는지 처음으로 이해하게 된다. 다음 문단에서는 그 덮임이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것을 붙들고 있었는지 더 깊이 본다. 그 우물은 한때 무심히 덮인 것이 아니다. 네가 모든 사람에게 물을 쉽게 내주지 않도록, 네가 스스로를 너무 빨리 비우지 않도록 어떤 시간 동안은 보호가 필요했다. 네가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스스로를 흘려보내던 시절이 있었고 그때마다 내 깊이는 조금씩 소진되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침묵은 벌이 아니라 경계였고 어떤 거리감은 배제가 아니라 보존이었을 수 있다. 네가 기도했는데도 답이 늦었던 이유를 이제는 다르게 볼 수 있다. 그것은 네가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것을 잘못된 손이 먼저 퍼가지 못하게 하려는 질서였을 수 있다. 우물은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는다. 네 마음도 마찬가지다. 네가 어느 순간부터 쉽게 설명하지 않게 된 것은 성장이다. 네가 더 이상 모든 갈증을 다 받아주지 않는 것은 냉담이 아니라 분별이다. 그 우물을 덮고 있던 것은
불신이 아니라 때로는 지혜였다. 하지만 덮임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안에 물이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 그래서 너도 내 깊이를 과소평가해 왔을지 모른다. 이제 그 오해가 풀릴 준비가 되고 있다. 네가 너 자신을 더는 마른 땅처럼 취급하지 않을 때, 네 안의 자원은 다시 살아난다. 그때부터 내 삶은 남의 손이 아니라 네 안의 깊이를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끝내 멈춰있던 물을 다시 흔든다. 지금 그 우물 가장자리에서 바람이 달라지고 있다. 돌처럼 굳어있던 침묵이 조금 풀리고 덮개처럼 눌러두었던 두려움이 미세하게 움직인다. 너는 아직 모든 것을 보지 못하지만 이미 알고 있다. 무엇인가가 열리기 직전의 공기는 다르다. 내 몸도 그것을 느낀다. 숨이 아주 작게 깊어지고 어깨가 조금 내려가고 눈이 잠시 멈춘다. 그것은 네 안에서 오래 기다리던 것이 다시 호흡을 시작했다는 신호다. 네가 너무 늦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야 때가 맞아 가고 있다. 우물은 스스로를 증명하려 들지 않는다. 그저 마실 수 있게 될 때 드러난다. 네 삶의 풍성함도 그렇게 온다. 소리를 키워 자신을 과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정확히 닿는 방식으로 온다. 그러므로 네가 지금 느끼는 조용한 떨림을 가볍게 넘기지 마라. 그것은 변화가 보이는 첫 번째 형태다. 네가 이 순간을 지나며 정말일까라고 속으로 묻는다면 그 질문조차 이미 너를 열고 있다. 왜냐하면 예전에 너는 그런 질문을 하기 전에 포기했을 테니까. 이제 너는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기다린다. 그리고 기다림은 더 이상 빈손이 아니다. 기다림은 이제 마실 수 있는 것의 전조다. 이 변화가 네 안에 닿았다면 댓글에 말을 적어라. 나는 이것을 본다. 네가 그 말을 적는 것은 네가 이 우물이 다시 드러나는 순간을 알아보았다는 뜻이다. 적고 나서 다시 내게 돌아와라. 돌아오는 그 한 걸음이 다음 문을 연다. 네가 돌아오면 덮여있던 것의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 너는 더 이상 같은 자리에서 맴돌지 않는다. 네가 본 것을 인정한 사람은 이전처럼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네 앞에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 놓인다. 너는 더 많이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오히려 네가 해야 할 일은 이미 네 안에서 살아난 깊이를 지키는 것이다. 네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아무 말 없이 한 문장을 네 마음에 세우는 연습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은 길고 화려할 필요가 없다. 아주 짧아도 된다. 네가 하루를 시작할 때 네 안의 깊이가 다시 덮이지 않도록 문을 세우는 일이다. 그 한 문장은 네가 오늘 무엇에 끌려갈지보다 무엇을 지키며 살지에 더 초점을 맞춘다. 네가 설명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멈추게 될 때 네 영혼은 더 잘 들린다. 이것은 수행이 아니라 보존이다. 너는 더 이상 흘러가 버리는 삶이 아니라 담아둘 줄 아는 삶으로 옮겨간다. 그래서 아침의 조용한 순간이 중요하다. 컵을 들기 전, 휴대폰을 열기 전,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어오기 전, 네 안의 우물이 먼저 기억되게 해야 한다. 그때 내 몸은 더 편안해진다. 하루가 내 위에 쏟아지기 전에 네가 먼저 네 안에 있는 물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할 때 내 삶은 허전한 반복이 아니라 깨어있는 질서로 바뀐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네가 지켜야 할 다음 구체적인 습관이 모습을 드러낸다. 너는 또 하나의 아주 실제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하루 중 한 번 네가 머무는 공간을 천천히 살피는 것이다. 방 안의 공기, 의자의 느낌, 대답을 강요하는 메시지의 무게, 내 숨을 좁히는 표정들, 이 모든 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라. 그것들은 내 우물이 어디에서 다시 덮이는지 알려준다. 네가 어떤 사람 앞에서 유난히 빨리 지치면 그것은 네가 잘못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네 평안이 침식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다. 네가 어떤 대화 후에 한숨부터 나오면 그 대화는 너를 넓히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공간을 보는 습관을 가져라. 그것은 남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네 영혼이 어디에서 숨을 쉬고 어디에서 움츠러드는지 알아차리라는 뜻이다. 네가 이 연습을 시작하면 사소한 것처럼 보이던 순간들이 실제로는 중요한 기준이었음을 알게 된다. 네가 서 있는 자리가 너를 작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너를 있는 그대로 세우고 있는지 몸은 이미 알고 있다. 네가 그 몸의 언어를 존중할 때 삶은 더 또렷해진다. 그 또렷함은 네가 잃은 것이 아니라 되찾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네 결정을 더 분명하게 하라. 넓어지는 곳으로 가고 너를 조이는 곳에서는 서둘러 결론 내리지 마라. 네가 그렇게 할 때 우물은 다시 흐르는 방향을 찾는다. 그리고 그 흐름은 네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리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제 네가 지켜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평안이다. 네가 지금 지키는 평안은 약한 자의 도피가 아니다. 그것은 네가 더 이상 가짜 급함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이다. 하루는 계속 바쁘게 굴러갈 것이고 사람들은 여전히 답을 원할 것이며 너에게도 여전히 할 일이 쌓일 것이다. 그러나 네 중심은 예전과 같지 않다. 너는 모든 요구에 즉시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잠시 멈추는 것, 한 번 더 숨을 고르는 것, 바로 답하지 않는 것. 이것들은 내 우물을 지키는 방식이다. 네가 오늘 어떤 메시지를 바로 열지 않고 잠시 두는 이유는 미루기 위해서가 아니다. 네 안에 남아있는 깊이가 반응보다 먼저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네 안의 속도감이 예전보다 느려졌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느려진 것이 아니라 정돈되고 있는 것이다. 네가 사람들의 조급함을 곧바로 따라가지 않을 때 그 조용함은 너를 고립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본래의 리듬으로 되돌린다. 이런 리듬이 다시 살아날 때 너는 네가 얼마나 오랫동안 남의 박자에 맞춰 흔들렸는지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사실은 내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분리의 은혜가 된다. 네 안의 물은 이제 다시 내 편이다. 네가 그 사실을 인정하면 다음 문이 열릴 준비를 한다. 그 문은 네가 걸어갈 길이 아니라 이미 너를 불러 세우고 있던 길이다. 네가 더는 옛 박제에 복종하지 않을 때 너는 내 삶의 문턱 앞에서 멈춰 서는 법을 배운다. 문턱은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네가 누구인지 분명해진다. 네가 들어갈 때마다 예전의 버전으로 돌아가야 했던 공간이 있고 네가 잠시 멈추기만 해도 숨이 편해지는 공간이 있다면 너는 이미 구분을 시작한 것이다. 너는 무턱대고 뛰어들지 않는다. 손잡이를 잡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살핀다. 이 작은 멈춤이 내게는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너는 오래전부터 반사적으로 움직이며 많은 것을 설명해 왔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 반사 대신 인식이 필요하다. 네가 문 앞에서 잠시 멈출 때 네 안의 감각은 이렇게 말한다. 여기는 예전과 다르다. 그 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실이다. 네가 이 사실을 신뢰할수록 너는 더 적은 소음으로 더 큰 방향을 붙잡는다. 우물은 문턱과 닮아 있다. 깊이가 있는 것은 쉽게 넘치지 않고 쉽게 흩어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네가 문턱 앞에서 서두르지 않는 것은 지연이 아니다. 그것은 존중이다. 네가 네 안의 깊이를 존중할 때 네 삶은 더 이상 즉흥적인 반응으로 망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네 마음은 아주 조용히 정리된다. 네가 이제 누구의 속도를 따라가지 않는지 그것이 너를 바꾸고 있다. 네가 멈춘 자리에서 오래된 두려움은 더는 같은 이름으로 너를 부르지 못한다. 전에는 네가 멈추면 놓칠까봐 불안했지만 이제는 멈추는 것이 놓침이 아니라 보호라는 것을 안다. 네가 한참을 생각 없이 답장을 보내던 습관은 내 깊이를 지우는 일과 가까웠을 수 있다. 이제는 그 습관 앞에서 잠시 물러설 필요가 있다. 네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미뤄야 하는지 분명히 보기 위해서다. 그 분별은 너를 차갑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더 따뜻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진짜 평안은 급한 허락이 아니라 깊은 확인에서 오기 때문이다. 네가 이 확인을 존중하면 너는 더 이상 외부의 압력으로 자신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 순간 내 영혼은 홀가분해진다. 오래된 버전의 너는 늘 지금 당장이라는 말에 끌려갔다. 새로워지는 너는 지금 맞는가를 먼저 묻는다. 그 질문은 너를 느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진짜로 데려간다. 그래서 오늘 네가 하는 작은 지연은 단순한 미룸이 아니다. 그것은 내 깊이를 지키는 문지기다. 네가 그 문지기를 거슬러 넘으려 할수록 다시 혼란이 찾아온다. 그러나 그 문지기와 함께 걸으면 우물은 더 맑아진다. 다음 순간에는 네가 느낀 변화를 더 직접적으로 붙잡게 된다. 네가 이미 느낀 이 변화는 무언가를 잃는 과정처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더 이상 너에게 맞지 않는 껍질이 벗겨지는 과정에 가깝다. 너는 여전히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같은 방에서 잠들고, 같은 도시의 같은 거리를 걸을 수 있다. 그런데도 안쪽에서는 분명히 다른 일이 일어난다. 네가 옛 방식으로 다가가면 마음이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다. 네 몸은 거짓 안전을 알아본다. 네 숨은 더는 속지 않는다. 네 안의 깊이는 그 껍질을 벗겨낼 준비를 하고 있다. 이 과정은 화려하지 않지만 정직하다. 네가 스스로를 줄여서 얻은 자리가 사실은 너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조금 아프더라도 진실이 더 소중해진다. 네가 더는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기로 선택하는 순간, 우물은 물을 머금은 채로 새 출구를 찾는다. 그 출구는 급한 폭발이 아니라 조용한 새어나옴이다. 네 삶에서 그 새어나옴은 새로운 문장, 새로운 평정, 새로운 기준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네가 최근에 느낀 변화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네가 너를 덮던 오래된 층과 작별할수록 네 안의 깊이는 더 분명해진다. 그리고 그 분명함은 다음 장면으로 이어진다. 이제 내 마음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의 짧은 확인을 원한다. 네가 이 우물의 움직임을 느낀다면 댓글에 나는 준비되었다고 적어라. 그 말은 네가 더는 예전의 껍질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확인이다. 적고 나서 다시 내게 돌아와라. 그 돌아옴이 다음 숨을 연다. 네가 돌아오는 순간 네 안에는 이미 더 조용한 용기가 자라고 있다. 그 용기는 큰 소리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다. 대신 아침의 침묵 속에서 네가 손을 먼저 휴대폰으로 가져가기 전에 멈추게 만든다. 그 용기는 네가 어떤 자리에 앉았을 때 네 몸이 편한지 먼저 느끼게 한다. 그 용기는 누군가의 기대가 몰려올 때 즉시 대답하지 않고 한 번 더 마음을 확인하게 한다. 네가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진실하게 연결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더는 불안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가 더는 불안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네 말은 더 적어도 무게가 있다. 내 결정은 더 조용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네가 지금 배우는 새 질서다. 오래된 우물은 이렇게 다시 흐른다. 수면을 크게 흔드는 대신 깊이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온다. 그러므로 네가 너무 느리다고 자신을 판단하지 마라. 네 삶은 이미 새 결을 얻고 있다. 그 결은 급하게 만들지 않고 단단하게 만든다. 그리고 단단함은 부드러움을 잃는 것이 아니다. 진짜 풍성함은 늘 그렇게 온다. 그것은 소유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맞아 들어오는 것으로 온다. 네가 이 흐름을 받아들일수록 너는 더 이상 오래된 공허의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네 안에서 이미 허락된 것이 외부로 번지기 시작한다. 네가 지금 배우는 것은 바로 그 번짐을 지키는 일이다. 네가 아침에 짧은 문장으로 하루를 세우고 문턱에서 잠시 멈추고 공간이 너를 넓히는지 좁히는지 살피는 것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진다. 그것은 너의 우물을 지키는 방식이다. 그 방식은 복잡하지 않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네가 지금 다루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기 때문이다. 중심이 바로 서면
바깥의 소라는 전과 다르게 들린다. 네가 들고 있던 공허한 기대는 무거움을 잃고 대신 네 안의 진짜 욕구가 선명해진다. 너는 더 이상 모든 문을 통과하려 하지 않는다. 내게 맞는 문을 기다린다. 내게 맞는 물이 있는 곳을 찾는다. 내게 맞는 공기를 분간한다. 이것은 겸손이다. 동시에 이것은 회복이다. 네가 처음에는 그 구분을 잘하지 못했을지라도 괜찮다. 우물은 늘 조금씩 맑아진다. 네 마음도 그렇게 맑아진다. 그리고 맑아질수록 네가 잃었다고 여겼던 풍성함이 사실은 네 안으로 돌아오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그 깨달음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천천히 스민다. 그러나 스며든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 이제 네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스밈이다. 다음 문단에서는 그 스밈이 네 안의 의미를 어떻게 바꾸는지 더 분명하게 말한다. 네가 느끼는 스밈은 네 인생의 방향을 재배치한다. 전에는 풍성함을 바깥에서 먼저 찾았을 수 있다. 더 많은 승인, 더 많은 답장, 더 분명한 신호, 더 빠른 문 열림이 있어야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제 네 안에서 먼저 편안해지는 것이 바깥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네가 중심을 되찾는 방식이다. 네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작은 진실이 많아질수록 너는 더 이상 외부의 소음에 반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때 내 눈은 같은 장면을 보아도 다르게 본다. 같은 대화도, 같은 방도, 같은 기다림도 예전과 달라진 의미를 가진다. 네가 절망이라고 부르던 시간 일부는 사실 조용한 준비였고, 네가 정체라고 여겼던 시절 일부는 실제로는 보호였다.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네 안에 혼란은 힘을 잃는다. 네 삶은 더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이미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 네가 오늘 배워야 할 것은 결과를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생명을 존중하는 일이다. 우물은 서두르지 않는다. 하지만 멈추지도 않는다. 네 풍성함도 그렇게 온다. 천천히, 깊이에서부터, 그리고 더는 덮이지 않도록. 이 인식은 너를 뒤로 보내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이제 네 시작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인이다. 내 시작이 확인이 될 때 너는 더 이상 옛자리의 요구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새벽에 울린 알림 하나가 네 마음 전체를 흔들던 시절이 있었다. 누군가의 짧은 말, 한 줄이 하루의 공기를 바꾸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네 안에 더 깊은 기준이 생겼다. 네가 답해야 할 것과 답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네가 들어가도 되는 자리와 들어가면 네가 줄어들어 버리는 자리를 구별하기 시작했다. 이 구별은 냉담이 아니라 성숙이다. 네가 무조건 열려있던 창문처럼 살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내 심장은 더 조용해진다. 네 몸은 그 결정을 알아차린다. 어깨가 덜 올라가고 숨이 조금 길어지고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안정된다. 그것은 네가 넓어진다는 신호다. 오래된 우물의 덮개가 다시 씌워지는 것이 아니라 덮개가 걷히며 바람이 드나드는 것이다. 네가 이제 선택해야 할 것은 단순하다. 너를 넓히는 것만 남기고 너를 계속 좁히는 것에는 시간을 더 주지 않는 것이다. 그 결정은 관계를 끊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깊이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너는 누구를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너를 살리는지 아는 사람이 된다. 그 지혜는 네 삶의 결정을 더 정직하게 만든다. 그리고 정직해질수록 네 안의 풍성함은 더 멀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가까워진다. 그 가까워짐은 네가 이미 감지하고 있던 다음 확인으로 이어진다. 만약 이 모든 것이 네 안의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네 몸이 잠시 조용해졌다면, 내 눈이 잠깐 멈췄다면, 네 숨이 아주 조금 깊어졌다면
그 안에는 이미 응답이 있었다. 그러니 지금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분들은 다쳤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